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5페이지죠? 예, 45페이지. 자, 용도 지역의 종류와 용어 정의 그리고 건폐율 응용을 했었죠. 자, 오늘은 용도 지역 지정 특례부터 해서 안 한 부분들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용도 지역은 우리가 배웠듯이 입안에서 결정 절차 밟아가지고 그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거쳐서 하는데 특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정 특례가 있고요. 지정 특례. 그리고 결정 고시 특례가 있습니다. 결정 고시 특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입안 결정인데 자, 배웠듯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요게 절차죠. 그죠? 그러면 지정특례가 뭐냐? 결정이 곧 지정이죠? 예. 결정되면 지정된다. 즉, 결정권자가 곧 지정권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 주, 지, 입, 협, 심, 결까지. 그죠? 결정이 돼서 지정이 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뭔 해라? 고시는 해라. 그죠? 예. 고시는 해라. 자, 그 얘기고요. 얘는 뭐냐? 얘는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한 걸로 보겠다.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저를 보세요. 밖에 보지 마시고요. 저를 봐요. 자, 그러므로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한 걸로 보니까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먼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한마디로 바다에 바다. 육지 안에 있는 저수지, 강 아니에요. 무조건 바다. 현재 우리 최근에 보면은 저쪽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시 그 밑에 전라북도 부안군 쪽에 있는 새만금 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방법이죠. 바다 매립이니까 매립. 그러면 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육지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자 여기가 이만큼 만약에 여기가 공업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현재 공업지역인데 현재 바다를 여기까지와 여기까지 선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안쪽을 이만큼을 자 공단 뭐라고요? 현재 공단을 조성하려고 지금 바다를 매립한다. 그러면 공단은 무조건 얘는 공단 조성하려면 용도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지역? 공업지역. 그렇죠? 공업지역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바다에 매립하는 공유수면이죠. 매립하는 요 용도 지역과 육지와 현재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이렇게. 같으면. 포인트가 같으면 이 중요한 겁니다. 다르면 아니에요. 설령 같다 할지라도 다른 용도 지역과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이 경계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즉시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립된 중공인가일. 매립.
중공, 인가일. 아시겠죠? 바로 이때부터 뭘로 생각 본다?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뭐라고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 그러니까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지정특례입니다. 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 된 걸로 본다라고 고시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하지만 여기가 공업지역인지를 이 육지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시민들이 또는 군민들이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는 얘기죠. 이때 고시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여기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겁니다.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이걸로 말하면 시장, 군산시장, 부안군수. 아시겠죠? 바로 고시한다. 그러므로 시민과 군민들이 이 바다 매립이 공업적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국장이 고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요것이고. 그러면 지정 특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굳이 그림 그리면 자, 이런 경우요. 자, 똑같이 받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자, 이만큼은 가령 여기가 육지가 공업적이고 또 이만큼은 예를 들어 자, 농림 지역이라고 자, 가정하자고요. 가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은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자유를 우리가 공단이 아니고 농지, 뭐라고요? 만약에 농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누가 보더라도 공업적 아니죠, 그죠? 예. 아마 농림지역 쪽일 겁니다. 굳이 말하면. 서로 용도 지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르죠. 이때는 이 경계선이 필요하죠. 육지는 공업지역, 바다 매립은 가령 농림지역.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대로 하라고 말이죠. 기, 주, 지, 입 처음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특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원칙대로 해라 그 말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농지입니다. 조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공업적이고 반 정도는 농림이죠. 그죠? 어쨌든 100% 같지 않잖아요. 얘 때문일지라도 경계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 원칙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정 등에는 완벽하게 100% 같을 때에만 해당한다. 그 얘기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상가로 4번 용도지역 지정특례 가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별표하세요. 얘가 바로 지정의제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지정특례입니다. 특례. 동그라미 2번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공유수면 바다죠. 호수도 아니고 그죠?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어떻게 되면 같으면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단어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문에 같으면자가 있나 없나를 먼저 찾고 있으면 지정특례를 보고 없으면은 원칙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밑에 언제부터 매립 준공인가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육지에 붙어 있는 줄 거예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지정특례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고시자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더라 그 얘기죠. 이 경우에 고시 누가 합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간다. 거기에다가 국장 X 해주세요. 그리고 2번은 내가 읽지 않을게. 아무리 봐도 같으면 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 다르다, 뭐 걸쳐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 원칙대로 해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라.
처음부터 기, 주, 지, 입을 다 거쳐서 하라 그 말이에요. 굳이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기세요. 자, 가로 2번은 뭐냐? 요거. 오른쪽.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오른쪽 요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는 제가 굳이 하나로 내가 표로 만든 이유는 구분을 해라. 아시겠죠? 구분을 해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오로지 도시 지역으로 뭐라고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 경우가 5가지 있어요. 오로지 도시 지역. 이게 중요하죠. 도시 지역으로만. 첫 번째,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어항구역. 두 번째, 항만법상 항만구역. 책에는 어항이 지금 바뀌어 있죠? 어항 돼 있어요? 네, 돼 있구나. 원래는 법률은 항어 돼 있거든. 거꾸로. 제가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 외우기 편하게. 외우기 편하게. 항어보다 뭐요? 어항.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따라합시다. 어항. 그러니까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있는데, 자, 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얘가 뭐 도시지역이야. 다만, 도시지역과 뭐라고요? 도시지역하고 뭡니까? 연접해 있다면 같이 싸잡아서 그냥 도시지역으로 보자 한 겁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말이 빠지면은. 근데 의외로 요 말을 빼고 잘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요. 그 지문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맞는 것처럼 보이는가 순간적으로 실수합니다. 잘 보세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다시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뭐 틀리게 할 만한 어떤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다고 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자, 뭐가? 도시지역과 연접. 요것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주. 요거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네 번째. 산계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데 단 여기 하나 없죠. 그죠? 뭐가 없습니까? 농공단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 써보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전원개발 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구역 줄일게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데요. 단지 여기요.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설비는 제외. 특히 이 중에서요. 잘 나오는 것이 일단은 1, 2하고 요거고요. 요것도 이제 알고 계시되 항상 나왔다면 꼭 정답을 예로 정답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딴 건 다 노란 걸로 틀리게 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5개 다 공통되는데 다 설명 안 하고 딱 2개만 설명할게요. 2개만. 먼저 뭘로 할까요? 자, 3번. 택지개발지구. 만약에 광명의 어느 한 지역이 개발 안 된 곳에 여기에 전부 다 논이요, 전답이에요. 이 말이 있고요. 여기가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이름이 그거예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뭐죠? 택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구나.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만 들어올까요? 뭔 시작이 아파트만 들어오지만 아파트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 다양한 주택들을 먼저 건설하지만 그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즉 시간이 해결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몇 년 지나가면은요 그 아파트 주변에 주거지역 주변에 진짜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고 또 공업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이 물론 3년, 5년,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주상공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주상공록이면은 뭡니까? 도시지역이죠. 굳이 지금부터 시간 뺏겨서 돈 들어가면서 주상공록 하기 위한 기주지입 협신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걸릴 뿐이지 주상공록이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는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다 하긴 그러고. 요거 4번. 요건 반대요.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오는 것뿐이 안 돼요. 아, 여기가 산업단지 들어오는데 그러면요.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때문이라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들어오게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5년, 10년 아니면 15년 그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주거적 들어오면 사람들이 잠자고 회사 갔다 퇴근 집에 갔다 자고 그죠? 주거하고 공업적이 있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잠만 자고 아침에 출근해서 공장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오고 이러면 제일 누가 싫어하느냐? 와이프가 제일 싫어해. 좀 저녁 좀 먹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업지역도 형성되고 녹지지역은 주거지역과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농공단지는 그렇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농공단지는요 산 밑에 있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있거나 좀 이런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 자체는 공업지역이 맞아요. 가보면 아파트 한두 동 딱 있어요. 주거지역이 맞아요. 그 주변은 오히려 녹지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업지역은 형성이 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상공록 4개가 다 존재할 때 뭐라고요? 도시지역이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안타깝게도 4개 다가 존재하지 않더라. 상업지역만큼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다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오로지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어디에서요? 오로지 관리지역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서. 농림지역도 아니에요. 무조건 관리니까 뭐 보존관리건 생산관리건 계획관리건 의미 없으면 무조건 관리지역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쪽이 많겠지만 하여튼 관리지역에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봐요. 자, 농지법상 농업 줄일게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아시겠죠? 관리지역입니다. 여기가 관리지역 안에서 오로지 이 안에서 여기가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뭘로? 농림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역으로 아예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겠다. 같은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두 번째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로 지정이 되고 고시되면 하필이면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얘는 뭐야? 둘 중 하나입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요거예요. 얘는요, A 또는 B이지만 A 또는 B가 둘 다 나와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틀려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서술어가 이모적일 때는 빠져도 돼요.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B 빼버리고 A로 할 수 있다. 맞잖아요. 또는
A 빼버리고 B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물론 둘 다 나가도 맞아요. 근데 마지막이 의무적일 때는 A 또는 B로 하여야 한다 하면은 둘 다 나와야 맞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A 또는 B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나와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왜 강조하느냐? 둘 중 하나를 빼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입니다.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자, 4번을 바로 내려갈게요. 4번. 환원. 구역, 단지, 지구 등, 한마디로 구역 등, 이거, 여기 있는 무슨 뭐, 구역이 되었던 지구 등, 그죠? 구역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해제. 그렇게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 얘는 중도 해제입니까? 완료 해제입니까? 중도 해제.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공사 착수, 그냥 속도 표현으로 삽질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는 무조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 물론 개발법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있지만 하여튼간에 용도적은 종전으로 그냥 환원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완료 해제는 환원자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가로원에 중요하죠.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제외한다. 이거는 완료 해제는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5번 기득권 보호. 보호. 첫 번째 줄 공사 착수. 똑같아요. 착수하면 마지막 줄 환원 관계없이 착수하면 무조건 그냥 계속해. 착수 계속. 아시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자, 건축 제한. 다른 말로 행위 제한 같은 말이에요. 행위 제한. 제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이다. 분명 우리는 국토법 시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일정 전용 주거지역에는 어떤 건축물은 되고 뭐는 안 되고 각 용도 지역별로 1, 2, 3 준, 그죠? 주, 상, 공, 녹, 현일준, 보생자, 보생계 전부 다 마찬가지야. 그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축 행위는 되고 안 되고 심지어 조례까지 다 나올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국토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냐? 원칙은 우리가 국토법에 있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다 정했습니다. 뭐는 되고 안 되고. 자, 책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7페이지부터 쌍가로 1번에 맨 끝에 나오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로 1번, 가로 2번. 자, 넘겨봅니다. 이제 각 용도 지역별로 어떠한 건축 행위는 되고 안 되고가 다 나와 있다. 그죠? 어디까지? 58페이지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외운다?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죠? 나도 못해요, 나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솔직한 얘기로 버리는 게 맞는 것이고, 설령 여기에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리고 작년에는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감하게 찍자. 그러니까 나머지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틀리면서 이걸 맞춘다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맞추고. 그리고요, 얘기했잖아요. 공법은요, 40문제가 나오지만은 매년마다 그래요. 한 김에 전부 이제 40문제인데 40문제에서 보통요, 근데 평균 보니까 작게는 8문제,
문제에서 너무 많다.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손도 못 댑니다. 정말에. 작년에는 8문제. 손 못 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버려 하는 애는 낸다는 얘기죠. 정말로요. 여러분들은요, 평균 한 32문제에서 여기에서 60점을 맞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문제? 24문제. 하지만 강조하잖아요. 24개 맞추면 좋은데 제가 정 안 되면은 20개 이상 맞추자. 20개에서 22개만 맞춰도 합격이에요. 왜냐? 중개사법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80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80점, 85점. 진짜 공부 안 해도 75점은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한 5점 정도를, 5점에서 많게는 10점 정도를 공부를 좀 채워준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정 그게 싫으면은 24개 맞추면 돼요, 그냥. 내가 왜 얘기하느냐. 너무 여기에 너무 열올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24개, 그 이상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 이상이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무조건 버려. 하는 것은 버리시고, 그거는 뭐냐?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는 것이 그 상식 아니에요? 그걸 맞추려고. 얘기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전화가 와. 시험 보고 당일날. 지금보다 안 온 학원이 없어요. 꼭 온다니까요. 교수님이 버려 한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맞췄습니다. 아니, 가르쳐주고 다 틀리고, 그거 맞으면 뭐하냐고. 그럼 하는 이유가 뭐냐? 하여튼 합격 점수는 된다. 그러니까 오는 것이죠. 시험 못 보면은요, 전화 안 와요. 내가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여러분, 한 4시 반인가 5시에 마치잖아요. 시험이.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차 한 잔 먹고 조금 기다려. 6시 땡 하면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답 떠요. 큐에 딱 들어가면은요, 시험지는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답 뜨니까 시험지 딱 펴놓고 체크하는데 1번, 2번, 뭐야, 3번. 그리고 이제 4번부터 아싸, 이거야.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몇 분들은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나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궁금하잖아. 그 전화해보면은, 아니, 전화를 안 받는 것까지 이해한다니까? 왜? 지금 점수 매기든가 가족끼리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회식하고 있구나. 일부러 안 받는구나. 다 좋아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답변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야, 그 30년 안에 그걸 바로 해버리는 그냥. 그러면 돼, 안 돼? 그냥 다 붙어. 그런데, 자, 두 번째. 시끄럽고요. 자, 예외는 뭐냐? 국토법이 아니다. 다른 법률. 국토법 말고, 이걸 우리가 표를 내가 개별, 법령이다. 영을 해야, 붙여야 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법률로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쌍가리 2번이에요.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얘가 바로 뭐라고요? 개별 법령이다. 거기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동그라미 2번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왜? 어차피 2번이 나와도 박스 안에 그랑 섞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도 다 풀어요. 자, 첫 번째, 요거죠. 농림, 지역, 중에서를 이렇게. 두 번째,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얘도 이렇게.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농공단지죠.
얘는 볼 거 없어. 그냥 산개법. 이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중에서는 뭐냐? 뭐라고요? 농림지역 안에서 그 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그래서 일단은 법률을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얘는 뭐요? 농산초. 농업진흥지역. 만약에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는 국토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농지법으로 한다. 그래서 농산초. 아시겠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초지는 초지법으로 한다. 어디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즉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그 다음에 얘는 뭐요? 자, 자연공원법. 그럼 어느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자, 수, 문, 해, 수. 해는요, 해양법인데 너무 길어. 내가 줄여가지고 그냥 해양법. 자, 책 잠깐만 볼게요. 잠깐 봐요. 1번 됐고,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뭐라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자연공원법.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도법은 수도법. 얘는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얘가. 상수원 수도법이고, 얘는 뭐예요? 자연공원. 말 그대로 공원구역. 그러니까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공원이니까.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뭐라고요? 수도법. 자, 왜냐면은, 저를 보세요. 여기서요. 여기가 이제, 간혹 가다가 앞자를 한 이유가 자수, 문해수인데 법률을 앞자를 다른 걸로 바꿔낸 게 돼요. 자연공원법인데 무슨 도시공원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앞자만 알고 있어도 푸는 거잖아요. 자수, 문해수. 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이지 도시공원법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공원구역은 뭐라고요?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요것도요, 상수도법 아닙니다. 그냥 수도법이에요. 그리고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등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냥 줄여가지고 해양법. 기니까. 마지막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자수, 문해수. 그래서 여기는 농림지역 중에서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두 번째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두 개를 예를요, 두 가지 있죠. 서로 막 섞어냅니다. 중요하세요. 요거요. 섞어냅니다. 비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를 집어넣고요. 막 섞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좀 봐야 됩니다. 같이 했던 그런 것들 나올게요. 3번. 용도 지역에서의 규모 제한. 1번. 먼저 지난주 했지만은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의의만 볼게요. 건폐율은 공식이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 대한, 즉 대지면적에 대한 분자인 연면적의 비율. 요건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도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가로 2번 넘깁니다. 요건 했었죠, 그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3번.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별규정이다. 특별규정. 특별규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 완벽하게 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 지난주에 했던 거. 용도 지역에 이제 아는 거니까 넘어가 버리고, 건폐율 다 같이. 시작. 5,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전부 다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용적률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만 100, 나머지 80. 잘하네. 그 다음에 요것만 있는 거 아니다. 별도로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저기 컴페이어. 여기 뭐로 되어 있죠? 아, 지역. 특별규정 지역. 먼저 첫 번째는 자, 두 가지 구분되죠. 이렇게 개발 진흥 지구가 자, 두 군데죠. 어디에서? 도시 외 지역 관농자 안에서 지정할 때 또는 뭡니까? 자연 녹지죠. 녹지 안에서 지정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없지. 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혹시나 건물을 지을 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거 보기 전에 먼저 요 위에 거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요거 두 가지 정리가 되면 밑에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 어떻게 썼죠? 개수 먼저 도시를 먼저 하고요. 개수 40 %예요. 자연 녹지 얼마요? 30. 기억나요? 개수 40. 자연 녹지 30. 그 다음에 밑에는 4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자, 여기서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들어볼래요? 여기는요, 반드시 국토법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만 써도 얘는 당연히 집단 취락이 아니고 자연 취락입니다. 굳이 안 써도. 왜일까요?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자연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안 써도? 당연히 뭐라고요? 자연 취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없어도 얘는 당연히 자연 취락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 내의 국가 등 산업단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럴 때 먼저 위에 거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 40% 건폐율이 자연농지 안에서 지정되면 30%.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얼마까지? 40%까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책이죠. 예. 이럴 때 여기 자연취락지구는 여기서 얼마냐? 일단은 60%. 요것도 6. 얘는 70. 얘는 80. 공업지역은 70이지만 산업단지 들어오면은 10을 더 준다. 그런 뜻이에요. 쓰시고요. 그리고 얘는 용적률은, 자, 용적률은 용, 개, 100. 자, 밑에 나와 안 나와요? 없죠, 그죠? 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재. 별도로. 기존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얘는 뭐요? 용수 80. X고 100. 150. 도시외. 요거는 굳이 내가 하는 이유가 혹시나 왼쪽 걸 저랑 같이 했던 내용들 다 암기했다면은 시간 날 때 잠깐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뭐 굳이 나 외우기 싫어 그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알면 돼요. 이것도 위에 거 2개. 개발자구하고 뭐하고요? 수산자 요 2개. 요 2개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내더라도 위에 거 정도 내는 것이지.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낸 적 없지만 이제는 어렵게 나온다면 한 번쯤은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개수, 사실. 그러니까 도시 외로 시작했다가 도시 외로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수, 사실. 개발령. 개수, 40. 자연녹지, 30. 치, 공, 농, 공. 지공, 농공. 6, 6, 7, 8. 용계, 백. 용, 개, 백. 우리 백제의 용 쓰는 개백장 그리면서 용개백. 그죠? 용수 8. 물속에 물고기가 8다. 용수 80. 그 다음에 XX. 공조 100, 150 도시외. 이건 심심할 때마다 하면 돼요. 심심할 때마다. 머리에서 집어넣지 말고 말로. 개수 40. 자연녹지 30, 지공, 농공, 6, 6, 7, 8, 용계 100, 용수 80, XX 100, 150, 도시외. 아시겠죠? 도시외. 여러분 보거나 하루서 못하겠어. 아시겠죠? 못 따라해. 개수 40, 자연녹지 30, 지공, 농공, 6, 6, 7, 8, 용계 100, 용수 80, XX 100, 150 도시외. 됐죠?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넘깁니다. 책. 4번. 건폐율 및 용역을 특례 버리세요.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요. 역사를 우리가 굳이 거슬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버리시고요. 쌍가로 4번. 시험에 나와도 저를 원망치 마세요. 쌍가로 4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보겠습니다. 1번, 가로 1번, 가로 2번. 굳이 읽지 않을게요. 파란 것만 줄 거세요. 그죠? 도관농자가 없어요. 가장 센 거, 보존자가 들어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녹지지역이다. 아직까지 보생자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센 보존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인데 아직까지 보생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센 보존관리지역. 그 땅 주인에게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센 보존자가 들어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나중에 안 맞으면 조금씩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센 걸로 안 하고 풀어주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묶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보존자가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된다. 자, 넘깁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요건 조금은 좀 떨어지고요. 요 2가지는 뭐 시험에 뭐 단골로 잘 나오기 때문에 올해나마 내 생각은 요게 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요게 좀. 내 말이 이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아는데 요게 좀 나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제 용도지구는 아마 좀 쉬었다 합시다. 바뀌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